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이상환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현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MRI를 통한 알츠하이머 병 진단에 있어서 설명 가능한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저희가 사용한 에드니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시각적 설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언어적 설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본 뒤에 마지막으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데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일단 저희는 크게 비주얼 익스플레이션 부분과 링귀스틱 익스플레이션 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비주얼 익스플레이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MRI를 통해서 이제 전처리를 한 뒤에 이를 저희가 미리 이제 트레이닝을 해놓은 블랙박스 모델을 통해 더 이제 프레딕션을 합니다. 그래서 AD가 얼마인지 NC가 얼마인지 알게 되면은 그 결과와 그레디언트를 토대로 해서 오른쪽 위와 같은 액티베이션 맵을 뽑아내 어떤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적 설명 부분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어떤 클래스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룰베이스를 사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이제 룰베이스드 기반의 진단서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를 저희가 미리 수집해 놓은 정보들과 벡터라이제이션 두 가지를 비교했고 코사인 시뮬리티를 비교를 하여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페이퍼를 이제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천을 토대로 좀 더 의미 있는 언어적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드니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드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초기 발견 및 추적 판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가장 큰 두 가지 목표로는 가능한 빠른 AD 검출과 가능한 빠른 예방 또는 지원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드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드니 1과 4, 2, 3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드니 1 데이터를 사용하고, 여기서 클래스는 이제 early control이라는 normal person, 그리고 MCI에 대한 AD에 대한 진행 중인 환자,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걸린 AD라는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니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NII 파일과 CSV 파일을 얻을 수 있는데, NII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자의 MRI 정보가 이제 3D 이미지로 가지고 있으면,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에 대한 서브젝트나 그룹, 성, 나이와 같은 디테일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시각적 설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각적 설명을 위해 그래드캠을 사용하는데, 그래드캠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재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아키텍처의 변화 없이도 그레디언트를 사용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뽑아내면 오른쪽 아래처럼 개일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분을 모델이 보고 개라고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액티베이션이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드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아래와 같은 액티베이션 맵을 뽑아내는데요. 일단 클래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만 뽑아내기 위해서 렐루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필터별 가중치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평균을 가지고 각 필터별 가중치를 얻은 것을 이제 알파라고 하고요. 이 알파와 그리고 포워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피처들을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얻은 뒤에 이 클래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만 뽑내기 위해 이제 렐루를 적용하면은 이제 그래드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델 디테일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델 디테일, 이제 클래스파이어로는 저희는 유로 이미지에서 발표된 복스 레즈넷 모델을 기반으로 변형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파라미터로는 이제 러닝 레이트, 피치가 사이즈는 이제 위처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으로는 에드니 데이터셋 1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프리프로세싱 된 특정 정보만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AD 99장을 뽑았고 NC 167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9대1의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어서 230장의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그리고 36장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리지널 MR 이미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데이터의 베리언스가 크고 데이터도 적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이제 프로프로세싱에 좀 더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NI-PyPE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브레인은 이제 뇌를 측정하는 필요가 없는 코나 입에 대한 이런 스컬들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컬을 제거한 뒤에 뇌 영역만 뽑아내었고,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각각의 사람마다 모두 이제 MRI를 찍었을 경우에 인텐시티가 다른데,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인텐시티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텐시티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을 경우 이제 오른쪽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바뀌게 되고, 이제 이를 저희가 학습한 모델에 넣기 위해서 리쉐이프 과정을 통해서 이제 110 바이 110 바이 110으로 이제 리쉐이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액큐러시가 이전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 더 빠른 트레이닝이 가능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한 복스 레즈넷 구조인데요. 이제 이 복스 레즈넷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레즈넷에서 사용했던 스키 커넥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제 3D 컨볼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변형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는 110 바이 110 바이 110의 입력을 받고, 컨볼루션과 이제 복스 레즈넷 블락을 거쳐서 마지막 에버리지 풀링을 한 다음에 이제 AD 풀리 커넥티드를 거쳐 AD인지 또는 NC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그래드 캠을 얻기 위한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입력 파라미터로는 MRI 이미지와 그리고 오리지널 쉐이프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MRI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서 포워드 피처들과 그레디언트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오리지널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드 캠을 통해서 얻은 결과와 기존의 이제 실제 뇌 이미지에서의 병합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옵티마이저로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후에 이제 포워드를 통해서 MRI 영상을 통해서 이제 포워드 피처들과 그리고 백월드라는 코드를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그레드 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드 캠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들의 평균을 이제 가중치로 사용하는데, 이를 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이제 각 필터들의 그레디언트 가중치 평균을 나타내고, 이를 포워드 피처들과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그레드 캠을 뽑아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클래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만 얻어내기 위해서 렐루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그레이 스케일로 바꾸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또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255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얻은 그래드 캠과 오리지널 영상을 이제 병합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래드 캠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제 그래드 캠 AD 환자의 경우에는 히포캠퍼스가 수축되고 이제 대뇌 피질이 전체적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벤트리클이 이제 확장되는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그래드 캠으로 확인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서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히포캠퍼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벤트리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액티베이션이 일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어적 설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위키피디아와 그리고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1,500개의 이제 페이퍼들을 아래 있는 키워드 알츠하이머 MRI, 디지즈 다이나고니스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논문들을 수집을 하였고,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뷰리투스, 셀레니움, PDF 텍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뽑아낸 정보들 보시면 이제 오른쪽 아래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룰 베이스로 만들어낸 문장과 이렇게 페이퍼에서 나온 문장들의 이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 프리프로세싱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I am 30 years old나 I am high school student라는 이제 문장이 들어올 경우, 이를 센텐스 토크나이징을 통해서 두 개의 센텐스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진 센텐스들을 다시 워드 토크나이징을 통해서 워드 단위로 이제 추출하고요. 이제 데이터에서 이제 좀 클리닝이라는 작업인데,
이제 복잡함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대문자를 전부 소문자로 바꾸고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의미 없는 이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스페셜 캐릭터에 대해서도 모두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성해낸 문장과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던 문장들에 대해서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을 벡터라이징을 하여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백 오브 월드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각각 두 개의 문장을 이제 벡터화시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초기화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이제 각각의 토크나이즈된 단어들에 대해서 인덱싱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각각 인덱싱된 단어들에서 이제 아래와 같이 벡터라이즈된 벡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벡터, 그러니까 저희가 룰 베이스로 생성한 문장과 실제 논문에 있는 문장들에 대한 워드 벡터들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A와 B에 대해서 A와 B 두 개의 워드 벡터들에 대해서 이제 영환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1, 그리고 이제 영환성이 전혀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얻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가장 영환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논문들을 추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추출한 룰 베이스로 만든 문장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페이퍼에서 추출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룰 베이스로 만든 문장들을 보시면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이제 오른쪽 히포캠퍼스에서 중요한 축소가 보인다라는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구했을 때 이제 AD 환자의 경우 프론털 두정엽이나 축소엽에 대해서 이제 메모리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플라크나 이제 탕그스 같은 AD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문제시가 되는 단어들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저희는 추가적인 언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모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R 영상 불러오기를 누르면은 자신이 이제 원하는 MR 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D, 엑시얼, 코로널, 사지털 네 개에 대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 자신의 원하는 부분을 이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절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제 아이디나 이런 나의 촬영을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영상 분석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진단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AD인지 NC인지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률, 그리고 그 부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만든 저희가 룰베이스로 만든 진단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그래드캠을 사용했을 때 그 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각각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피 세부정과 이제 진단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아래쪽에 추천되는 논문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